프랑스 파리 한복판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누군가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이가 숨죽이며 고개를 숙일 때 단 한 남자만이 조용히 포크를 들었죠. 위협 속에서도 그는 단 한 입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비친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켜온 세계를 한순간에 바꿔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먹어본 파스타 중 최고입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요리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망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해 조금 말씀드려야겠어요. 파리 16구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저희 레스토랑 라 메종도레는 미슐랭 3스타를 받은 곳입니다. 겉보기엔 소박해 보이지만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에요. 제 아버지께서 25년 전부터 운영해 오신 곳이고 지금은 저도 함께 주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리옹의 작은 비스트로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꿈꿔오신 것이 파리에서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여는 것이었죠. 무려 10년 동안 저축하시고 준비하셔서 드디어 이곳을 열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작은 동네 식당이었는데 아버지의 정성 어린 요리와 손님들을 향한 진심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뒤를 따라다니며 요리를 배웠습니다. 5살 때부터 주방에서 아버지 옆에 작은 의자를 놓고 서서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단순히 구경만 했지만 점점 작은 일들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브를 다듬거나 간단한 재료를 준비하는 일부터요. 클레망티나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손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리해야 진짜 맛있는 음식이 나온다.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제 요리 철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요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처음엔 걱정하셨습니다. 요리사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하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아시고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18살에 르꼬르동 블루에 입학했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클래식한 프랑스 요리의 기초부터 현대적인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었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저녁엔 아버지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해외로 나갔어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에 있는 가족 경영 트라토리아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이탈리아 가정식의 진수를 배웠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는 파스타, 대대로 내려오는 소스 레시피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일본 교토로 갔어요. 완전히 다른 요리 문화였지만 재료에 대한 존중과 섬세함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가이세키 요리의 철학, 계절의 변화를 음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제 요리 세계관이 한층 넓어졌어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맛과 문화를 경험했지만 결국 고향인 파리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레스토랑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공동 셰프로서 메뉴 개발에 참여하고 특별한 날엔 제가 직접 요리를 선보이기도 해요. 저희 레스토랑은 하루에 30명 정도만 받습니다. 예약이 석 달 전에 다 찰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평가할 때도 가족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통 프랑스 요리라고 소개해 주셨거든요. 작은 공간이지만 각 테이블마다 정성을 다해 서비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조금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혼자 오시는 동양인 남성 손님이 계셨거든요. 저희 레스토랑에 동양인 손님이 오시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이분은 뭔가 달랐어요. 처음 보셨을 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다른 차분함이 있으셨어요. 문을 여시고 들어오실 때의 자세, 인사하시는 모습, 심지어 메뉴를 보시는 방식까지도 예의 바르고 정중하셨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의 집중도 그리고 저희 요리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식사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각 요리가 나올 때마다 잠시 향을 맡으시고 첫 번째 한 입을 드신 후에는 눈을 감고 맛을 음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곤 했어요.
요리사에게는 이런 손님이야말로 최고의 보상이거든요. 말씀은 거의 안 하셨지만 가끔 맛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라고 한국어로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어요. 직원들은 못 알아들었지만 저는 어릴 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배운 몇 마디 덕분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요. 제가 중학생 때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서 혼자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간단한 표현들만 알고 있지만 그 덕분에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한국 분이실까? 그런 기대감에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분은 항상 같은 자리를 선호하셨어요. 창가 쪽 구석진 테이블, 주방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요리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시곤 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결코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싶어지는 그런 시선이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소스를 만들 때 특별히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았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께서 고기를 굽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요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의 눈빛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분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저 젊은이는 뭔가 특별해 보이는구나.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남다르다.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랜 경험으로 손님들을 보는 눈이 있으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더욱 그분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어제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오신 화요일이었는데 저녁 8시쯤이었을 거예요. 레스토랑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고 저희는 바쁘게 주방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유독 예약이 많아서 주방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그분이 오셨는데 역시 똑같은 자리에 앉으셔서 메뉴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 메뉴로 준비한 트리프 리조또를 주문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손님들 사이에 작은 소동인 줄 알았는데 홀 담당 직원 마리가 급하게 주방으로 뛰어왔습니다. 마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셰프님 큰일 났어요. 강도들이. 저와 아버지가 홀로 나가보니 검은 후드를 쓴 남자 2명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말하기도 무서운 것들이 들려 있었어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던 손님들은 모두 공포에 질린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나이 드신 부부는 서로 꽉 안고 계셨고 젊은 연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비명을 질렀고 어떤 분은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강도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고 바닥에 엎드려. 누구든 움직이면 큰일 날 줄 알아.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이런 일이 저희 레스토랑에서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소중한 손님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다니.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포에 질려 계셨어요. 평소 저희 레스토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던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한 사람만 예외였습니다. 그 한국인 손님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서 침착하게 파스타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트리프 리조또였어요. 포크를 우아하게 사용하시며 한 입 또 한 입 드시는 모습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평소와 똑같은 조용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잠시 상황을 잊을 뻔했어요. 레스토랑 안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분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계신 것 같았거든요. 리조또 한 스푼을 떠서 입에 넣으시고 천천히 씹으시면서 만족스러운 표정까지 지으시는 모습에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강도들도 처음에는 그분을 못 봤나 봐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바닥에 엎드리거나 테이블 아래 숨어 있는데 그분만 태연히 식사를 계속하고 계시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강도 중 한 명이 그분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아, 너도 바닥에 엎드리라고. 못 들었어? 그런데 그분은 리조또를 한 입 더 드신 후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들어 강도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제 인생 최고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리프 리조또는 정말 예술 작품이거든요. 방해하지 마세요. 그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마치 웨이터에게 추가 주문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레스토랑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강도들도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순간 그분이 정신이 나간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저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침착함에서 묘한 안정감도 느꼈습니다. 강도가 더 가까이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장난하나? 당장 바닥에 엎드리지 못해? 그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포크를 내려놓으시더니 물 한 모금을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치 레스토랑 평가를 하듯 중얼거리셨습니다. 트리프의 향이 정말 완벽하네요. 리조또 쌀의 식감도 이상적이고 정말 훌륭한 요리입니다. 강도가 분노에 차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한 동작으로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몇 초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빠른 순간이었어요. 그분의 움직임은 너무나 매끄럽고 정확해서 마치 연습된 안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강도는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게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두 번째 강도도 그분의 손에 제압되어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들은 이미 그분 손에 있었고요. 전체 과정이 너무나 매끄럽고 조용해서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리조또를 드시던 그 온화한 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제압된 강도들은 완전히 기가 죽어서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냅킨으로 손을 닦으시더니 나머지 리조또를 계속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식사를 중단해서 맛이 좀 식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침착하셨어요. 레스토랑 안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안도의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레스토랑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어떤 분은 브라보! 라고 외치시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분은 박수 소리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듯 여전히 식사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직원을 부르시더니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제가 이들을 지켜보겠습니다. 모두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를 계속하세요. 그 차분한 음성에 모든 사람이 안심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레스토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공포와 긴장이 사라지고 오히려 특별한 경험을 함께 나눈다는 연대감 같은 것이 생겼어요. 몇몇 손님들은 실제로 다시 식사를 시작하셨고 서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기 상황이 지나간 후 레스토랑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강도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관들도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상황이 정리된 후 손님들이 하나씩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떤 분은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습니다. 그 나이 드신 부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시며 손자같다고 하시면서 연락처를 꼭 달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젊은 연인은 오늘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당황했어요. 덕분에 무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웃으면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와 아버지도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두 손을 꼭 잡으시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25년 동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인데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저희 모든 직원과 손님들이 정말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즐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완벽한 리조또였어요. 여전히 음식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요리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으시다니. 아버지께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군대에서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전역 후에 요리를 배우러 프랑스에 왔는데 이곳 음식이 너무 훌륭해서 매주 오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한국 분이셨구나. 그런데 특수부대 출신이시라니.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군요. 하지만 무엇보다 요리를 배우러 오셨다는 말씀에 더욱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더욱 인연이 깊군요. 우리도 요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일에 대한 보답을 꼭 하고 싶은데 뭔가 받아주실 수 있나요? 정말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일 저녁에도 한 번 더 예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 리조또를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중간에 잠깐 중단돼서 아쉬웠거든요. 다른 메뉴도 궁금하고요. 그 말씀에 아버지께서 크게 웃으셨어요. 정말 요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예약은 당연하고 내일은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레스토랑 음식이 아닌 가족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 어떨까요? 제가 직접 요리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께서 처음 만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시다니. 아버지는 정말 사교적이신 분이 아닌데. 하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일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분도 조금 놀라시는 듯 했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요리를 사랑하는 마음, 위험한 상황에서도 보여준 침착함, 그리고 겸손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나가시면서 저에게 작은 인사를 건네셨어요. 오늘 정말 맛있는 요리 감사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또 한 번 두근거렸어요. 레스토랑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후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클레망티나, 내일 집에서 뭘 준비할지 함께 생각해보자. 특별한 손님이니까 특별한 만찬을 준비해야겠다. 한국 분이시니까 한국 요리도 좀 섞어볼까? 저도 벌써부터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까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일까요? 특수부대 출신이면서도 요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니. 정말 흥미로운 분이었어요. 내일 우리 집에서의 만남이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될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이를 계기로 뭔가 특별한 인연이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께서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클레망티나, 내가 그 젊은이에게 우리 레스토랑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저희 라 메종 도레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는 최소 6개월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 아버지께서 처음 만난 분을 바로 초대하시다니. 아버지, 그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 답을 주겠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이미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았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분이 저희와 함께 일하게 될까요? 이미 제 마음 한구석에 그분에 대한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한도윤 씨가 레스토랑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중한 복장이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조용한 곳에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제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과연 이곳에서 일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분의 겸손한 모습에 아버지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자격은 만들어가는 것이란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 기술은 배우면 되니까. 그렇게 한도윤 씨는 저희 레스토랑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색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갑자기 들어온 동양인 동료에 대해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윤 씨는 정말 묵묵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나와서 재료 손질, 설거지, 청소까지.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고 꼼꼼했어요. 제가 처음 놀란 건 그분의 학습 속도였습니다. 한 번 알려드린 건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왜 이렇게 하는지 원리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클레망틴, 이 소스에서 왜 버터를 마지막에 넣는 건가요? 온도 때문이에요. 버터가 분리되지 않고 부드럽게 섞이려면. 그분은 제 설명을 정말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만든 소스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몇 년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다른 직원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 사람 언제까지 버틸까 하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도윤은 정말 대단해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특히 우리 수석 셰프인 장 피에르가 인정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장 피에르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절대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저 한국 친구는 뭔가 다르다니까. 요리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장 피에르를 보면서 저도 도윤 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요리를 대하는 태도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도윤 씨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셰프님, 혹시 제가 한국 요리를 베이스로 한 창작 요리를 만들어 봐도 될까요? 물론 실험용으로만요. 아버지께서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떤 요리인가? 한국의 전통 발효 기법과 프랑스 클래식 기법을 융합한 요리입니다. 된장을 베이스로 한 소스에 프랑스식 브레이징 기법을 적용해서.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한국 음식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두 나라의 요리 철학을 융합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좋다. 한번 만들어보게. 그날 밤 패점 후 도윤 씨는 주방에서 혼자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물론이고 몇몇 직원들도 남아서 지켜봤어요. 그분이 만든 요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겉보기엔 완전히 프랑스 요리 같았지만 한 입 맛보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익숙하면서도 전혀 경험해 본 적 없는 맛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 장 피에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도 깊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도윤, 이 요리를 손님들에게 선보이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 순간 도윤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겸손하셨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완벽해. 내일 스페셜 메뉴로 내보자. 그 다음날 도윤 씨의 창작 요리가 정식 메뉴로 나갔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어떤 분은 인생 요리라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셰프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클레망티나, 도윤이라는 친구는 정말 특별한 것 같다. 요리에 대한 철학이 우리와 너무 잘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사실 그때부터 저는 도윤 씨에 대해 요리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요리할 때에 집중하는 모습, 동료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대하는 진심 어린 마음.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레스토랑 정리를 마치고 나서 도윤 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클레망틴, 정말 감사해요. 이곳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도윤 씨 덕분에 저희 레스토랑이 더 특별해졌어요. 그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분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것을. 2달이 지나면서 저와 도윤 씨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요리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자연스러운 호흡,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온기. 저는 제가 도윤 씨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감히 먼저 마음을 표현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혹시 그분에게는 저희 레스토랑이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곳일 뿐이라면. 그런 생각에 마음만 조급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레망티나, 너 도윤이를 좋아하는 것 같구나.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숨길 필요 없다. 아버지 눈에는 다 보이거든. 너희 둘이 함께 있을 때의 표정,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정말 아름답더구나. 아버지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윤이도 마찬가지야. 그 친구도 널 바라보는 눈빛이 남다르거든. 정말 그럴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만약에 내가 왜 반대하겠니? 도윤이만큼 좋은 사람 없어. 성실하고 정직하고 무엇보다 요리에 대한 마음이 진정해.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보여. 그런 사람이라면 내 딸을 맡겨도 안심이지. 그날 밤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정말 도윤 씨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레스토랑이 정기 휴무인 월요일, 도윤 씨가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고 싶다며 레스토랑에 나오셨어요. 저도 마침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하고 있어서 함께 주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주방에서 각자의 요리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도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클레망틴,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드실 때, 새로운 요리가 성공했을 때, 아니면 모르겠어요. 언제인가요? 클레망틴과 함께 요리할 때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도윤 씨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클레망틴을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단순히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요리에 대한 열정,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모든 것이 제가 꿈꿔왔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감동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도윤 씨. 사실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게 된 것도 클레망틴 아버지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클레망틴,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도 도윤 씨를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운명 같은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저희는 아버지께 저희 관계를 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정말 잘 됐구나. 사실 언제 너희가 고백할지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한 달 후 아버지께서 정말 놀라운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은퇴할 때가 된 것 같다. 이 레스토랑을 클레망틴과 도윤에게 맡기고 싶어. 저와 도윤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아직 이르지 않나요? 아니야. 너희 둘이면 이 레스토랑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여행도 하고 새로운 요리도 배우면서 여생을 즐기고 싶어. 아버지께서는 정말 진심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석 달 후 저희는 라 메종도레의 새로운 오너 셰프가 되었습니다. 도윤 씨와 함께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정말 특별했어요. 저희의 사랑이 요리에 그대로 녹아들어갔거든요. 손님들도 그 변화를 느끼셨는지 예약이 더욱 어려워졌을 정도였어요. 여기 음식에서 사랑이 느껴져요. 어떤 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도윤 씨가 정말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희 레스토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주시면서요. 클레망틴, 나와 평생 함께 요리해 줄래요?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함께 요리하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한 끼 식사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오시던 조용한 손님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제 인생을 통째로 요리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도 요리와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 그리고 진심이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거든요. 도윤 씨와 저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 갈 거예요. 사랑이라는 가장 소중한 재료로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의 사랑으로 만든 작은 요리사들이 태어나서 이 레스토랑을 이어갈 날도 오겠죠. 그날을 상상하면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 최고의 레시피였습니다. 사랑과 요리, 그리고 운명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였어요.